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쏜노먼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는 이런저런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월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손 변호사의 진면목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손노몬의 TV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손노몬 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와 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최모 씨와의 전화통화입니다.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가고 있다고 하자 손 변호사는 경찰에 불렀냐고 확인한 뒤 경찰에 부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왜 경찰 부른 거예요? 아마 줄 건데도 우리가 경찰 부른 이유. 6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지를 줄 거라면서도 굳이 경찰에 불렀고 부른 이유를 일종의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의무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왜 불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의무기록 조작할 우려가 있어도 그렇다. 의무기록도 안 줄 게 뻔하니까 불렀다. 아시겠죠?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배후라고 지칭하며 배후에 변호사가 있다는 건 말하지 말라고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네네.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 우리 환자분 편을 조금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네네. 뒤에 배후에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사실은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제가 환자분이랑 동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찰이 출동했다는 기록을 남기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록을 왜 못해요? 경찰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록이 안 남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환자 오늘도 경찰들한테 그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세요. 의무기록을 안 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오니까 의무기록을 줬다 이런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더니 환자에게 다시 질문과 답변 연습을 시키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자 왜 손노몬의 TV를 제대로 보지 않았냐는 식으로 타박을 합니다. 자, 환자분 따라해보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걸 기록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네. 첫 제가 번째는 네. 뭐라 그러지? 아니 왜 이렇게 영상을 안 보시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실게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경찰 부르는 이유는 네. 경찰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을 조작할까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봐 그랬다. 자, 다시 한번.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내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봐 그랬다. 통화 녹음을 법률방송에 제보한 최모 씨의 언니는 손영서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동생을 학습시켜 경찰 출동 기록을 남기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게 한 뒤 인터넷에 해당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가지고 병원과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서 그 병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과 저한테 비방의 목적인 걸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 1위 시위를 지시했었어요. 비방글 올려야지 그래야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합의금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지시를 해요. 변호사가 시키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최 씨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는 이게 솔직히 이 변호사라는 거는 자기 의뢰인을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안 시키는 게 많이 맞잖아요. 이게 아무리 명예훼손이 안 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근데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손 변호사 코치에 따라 병원 비방글을 올렸다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환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자 손 변호사는 거꾸로 환자를 몰아세우며 짜증을 냅니다. 뭐야?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해요? 뭘
동생의 전화 녹취를 법률방송에 제보한 최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본인과 손영서 변호사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 병원 용서 못하니까 고발해주세요.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주세요. 민사합의는 따로 볼 테니까 고발해주세요. 민사합의 따로 본단 말이 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이에 최 씨 측은 손영서 변호사가 애초 호언 장담과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소 진행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내가 그걸 따졌거든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네. 그러더니 괴롭히지 말라면서 스스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측에서요? 예. 손영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은 환자 보호와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7년차 변호사인데 이런 걸 막 제가 막 서명을 위조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반해서 막 서명을 막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성공보수를 주기 싫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과 통화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선 경솔했던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 물러서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성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따뜻한 태도로 좀 의뢰인을 대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최 씨 측은 변호사 윤리 위반 등을 사유로 들어 손영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지방변호사에 넣은 상태인데 서울변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